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오전에 더벨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가남 신약 삼수 숨겨진 자산 항서 제약의 파이프라인 라이센스 아웃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55,000원대를 일단 회복하면서 상승 추세 본격화되는 가격대를 해보겠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 좀 살펴보면요. 예, 오늘 협상의 마지노선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전 9시였는데요. 예, 극적으로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이 2주간 휴전 관련되는 부분 합의가 되면서 안도렐리가 국내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한 3조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는 뭐 ETF 쪽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7조 중반을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6.87% 오늘 하이닉스가 뭐 10% 넘게 일단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5%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에서는 3천당 제약이 조금 급락 이후에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또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50만 원대를 또 회복하는 모습을 거래량 동반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등락 종목 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한 8배 가까이 상승 종목 수가 많았고 코스닥에서도 한 뭐 5배 가까이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그리고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1470원대로 환율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개법이 되어서 계속 이제 떨어지지 않고, 어제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오장에는 지정학적 영향으로 좀 빠졌다가 오늘은 개법이 뜨면서 계속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줬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간에도 뭐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 뭐 좋은 흐름들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도 개법이 되어서 10시 전까지 좀 되돌리다 하다가 이제 계속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아침에 고가를 오후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수 차트로는 최근에 좀 부진했던 부분에서 이 연봉의 시가 3개를 이제 넘기는 그 양봉이 코스닥에서도 나왔고, 코스피 쪽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한 쪽까지 이제 붙이는 양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다. 자, 이런 상황에서 HLB도 좀 시장의 영향을 안 좋을 때는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맞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봉이라고 하면 보통 거래를 실어서 5% 이상의 양봉을 말합니다. 근데 캔들상으로는 개법이 되었습니다만 장중에 이제 분봉으로 보면 56,600원대까지 오전장에 올라갔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2달 넘게 박스권은 52,000원이고 여기를 넘어서 지지를 받아서 피보나치 추세 가격 이 55,000원이 잡혀야지만이 이제 그래도 본격적인 상승 흐름, 1월 달에 고점인 69,200원도 넘어가려고 하면 이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HLB가 상승 추세를 가장 강력하게 하는 어떤 차트 위치는 항상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태깅할 때입니다. 1월 달에도 기간 수급이 조금 들어올 때는 이렇게 태깅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클래스2 지정받으면서 다시 박스권으로 2달 정도 움직였는데요. 이번에 오늘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게 거래량도 들어왔죠. 200만 주 이상 들어왔고 일단 상승률도 애프터마켓까지 치면 지금 55,8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도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3월 30일에도 그 재료가 나왔습니다만 개법 원봉이 나와서 재료를 좀 무색하게 좀 만들었다가 다시 이제 55,000원대를 회복하는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도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계 쪽에서는 3월 달부터는 박스권일 때도 계속 일단 매수 강도를 늘리고,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인 거는 어제 오늘 기관이 다시 일단 매수를 했다는 거. 메리츠 중심으로 좀 매수를 했다가 클래스2 지정받으면서 기관들은 이제 3월 달에 계속 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어제 오늘 다시 일단 매수 관점으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양매수 흐름이 왔다는 게 수급상으로도 조금 이제 양호해지고 있다. 그래서 55,000원대를 사실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뭐 조정을 하고 이럴 때가 아니죠. 7월 달에 포드파 일정이 있고, 이 4월 달은 아무리 늦어도 항서제약의 현장 실사 관련되는 그 기사가 이때는 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은 마지막 이제 리뷰 과정이라 본다면, 여기에 이제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현장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뭐 NAI 정도 이게 받아야 사실은 이제 7월달 최종 허가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7월달이 아니라 NAI면 항서제약의 경영진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스펙터가 마지막 날에 알려주기 때문에 폼 483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항서제약은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간다라고 하면 성공 여부를 가장 결정짓는 이벤트가 3월달이 좀 빠르면 될 줄 알았는데 3월달이 없었기 때문에 4월달에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계열 종목들의 이벤트가 많죠. 베리스모의 AACR 2026에서 4월 20일에 플래너리 세션에서 발표가 있고, 6월달에는 테라피틱스의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기대감으로 거래량만 동반하면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54,370원을 일단 넘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추세 가격 55,000원대 여기를 짚고, 이게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최소한 200만 주, 가장 베스트한 건 500만 주, 1000만 주가 터지면서 올려야지만 여기 고점도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봉상 라인에서의 어떤 저항대를 잡아보면 이 가격대가 파라볼릭으로는 6만 6천원대, 1월 달에 이제 올라갔던 6만 9천원대 그런 흐름들입니다. 이게 다시 좀 되돌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장대 음봉이 있는 가격이 이제 9만원대, 이전에 11만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올라서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55,000원에서 6만원대 라운드 피겨가를 어느 시점에서 빨리 하느냐, 결과를 보고 하느냐, 미리 올라가느냐, 요런 것들이 일단 중요하겠죠.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내일은 또 이제 4월 9일에 개인 이제 주주들 대상으로 해서 통합 주주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4월 9일 내일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더 시장 친화적인 막연한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일정들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내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관심을 또 가져봐야 될 어떤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더벨에서 이제 아침에 나왔던 부분들은 7월께 이제 포드파 일정이 이제 7월 23일까지니까요. 그 전에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하느냐. 그러니까 현장 실사를 빨리 해서 EIR이 NAI가 나온다라고 하면 5월달, 6월달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승인 여부가 HLB의 상업화 신약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제 파이프라인 리라도 있고 계열사 종목도 있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어떤 이제 핵심되는 기업 가치는 리보세라닙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순 허가를 넘어서 사업 재편가도 직결이 된다. 그래서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의 옵티버가 이제 가남 쪽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IR과 작년도의 허가 이유는 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또 이제 기사로 밝혔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병용요법으로 가는 확장성, 가남은 이제 스타트고 다른 이제 고영암 쪽으로 가는 부분과 여러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아웃 전략으로 가는 어떤 무게중심, 요게 이제 기사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항서제약의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CMC 담당 인력이 항서제약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공정 전반을 점검했고, 사실 이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가
이 바이오 부문 이제 회장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뭐 영향을 좀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과정에서 이전하고 좀 다른 협업 강도를 좀 높였다는 게 이전 대응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CMC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현장 실사에서 NAI를 받아야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받을지 여부가 7월 전에는 가장 일단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24년도에 그 내년도에 매출 뭐 2조 영업이익 해서 3년 차에 점유율 50, 보통은 이제 항암제가 개발이 되면요, 연평균 뭐 한 3천억대 정도, 요렇게 이제 달성하게 되면 1조를 넘어가는 블록버스터 후보로 이제 관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체 피크 매출이 중요하기보다는 출시 이후에 얼마만큼 빠르게 3천억대 이상을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치 평가가 뭐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4년도에 나왔던 것들은 이 베스트 인 클래스로 아주 이제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잡았던 부분들이고요. 지금은 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브리스톨 마이어스계 옵티브가 들어가면서 달라졌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기사에 나왔고요. 현실적으로 달성 난이도가 높아졌다. 물론 이제 뭐 압도적으로 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이제 회사 내에서도 객관성을 좀 이제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리보세라닙은 이제 중국 쪽에서는 상용화된 게 단독이든 병용이든 여러 이제 뭐 고용암 쪽이라든지 병용으로 중국 쪽에서는 2014년도에 위암에서는 2014년, 그 뒤에 이제 뭐 간암이라든지 병용으로는 23년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방암 쪽에도 24년도, 그 다음에 이제 병용으로 지금 올해 1월 달에도 그 전신 치료제가 아니라 이 국소 치료제 형태로 그 이제 좀 안 됐던 부분, 테이스와 캄넬리주맙을 병용해서, 그러니까 전신 치료제에서 국소 치료제까지도 치료 옵션의 확장을 계속 이제 중국 쪽에서는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암종도 적응증도 확장된 구조다. 그래서 사업화 과정에서 직접적인 어떤 경제적인 수혜를 누려서 뭐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 모든 적응증에서 최종적으로 가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사업화하기보다는 여러 이제 적응증 관련해서는 라이센스 아웃도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 이제 진양권 회장도 가장 경쟁력이 높은 자산이 항서제약도 이제 뭐 이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이기 때문에 요 이제 파이프라인이 향후 사업화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암 쪽에서 허가가 여부가 나와야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탄력도를 받는 거겠죠. 각 파이프라인의 자산 가치가 파트너 사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이 기술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화 옵션이 내부적으로 하는데 그 키는 결국 허가를 받아야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그 주총도 있었습니다만 그 각자 대표에서 지금 김홍철, 이제 과거 이분은 이제 이노베이션의 대표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HLB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예, 주총에서도. 그래서 뭐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실행을 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게 이제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부분보다는 승인 내용과 상업화 실행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리고 이제 HLB 그룹 전체적으로도 보면 자금 흐름에서 어제 이제 250억 규모의 전환사채 결정을 하면서 자금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면 이후의 어떤 전략들이 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항서제약은 오늘 일단 2%, 홍콩 시장에서도 한 2%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른 이제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어지는 영상에 살펴봐 드리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